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지구과학원 안곡고 내신 분석입니다. 우선은 안곡고 시험 문제를 제가 보고 나서 느낀 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난이도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난이도도 별 4개를 드렸고요. 물론 객관식 23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범위가 엄청 넓었던 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문항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학교 공부 정도만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이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06명이 응시했는데요. 1등급이 없어요. 이제 100점 3명이고요. 95.9점이 2명이고,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1등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5명이니까요. 1등급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2등급까지가 81.7점 훅 떴죠. 그 다음에 3등급까지가 이제 64.5점까지. 그러니까 확 떠 있고 앞에 부분에 많이 모여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난이도가 높으니까 점수 차이가 크죠. 이유는 총평에서 써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밑에 특이사항에 보시면 23문항 중에서 18문항입니다. 18문항이 수능 특강에서 그림을 가지고 온 것도 있고요. 보기만 변형한 것도 있고, 아예 복붙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문제를 그냥 띄워가지고 답까지 똑같이 이런 문제는 없었지만, 보기나 단어만 이렇게 바꿔서 낸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평상시에 수능 특강을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 그 안의 내용을 곱씹어보고 했던 친구들이라면 점수대가 이제 높은 걸로 갈 수 있는 거죠. 특이사항에도 써놨지만 이번에 기말고사에도 이런 식으로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특은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건데, 또 그것만 믿고서 또 수특만 풀고서 계속 수특만 공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내신 기출이나 물론 23문항 중에서 지금 18문항이지만 결국 5문항은 이제 다른 내신 기출이나 모의고사에서 형태를 변형한 거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높은 점수, 최상위권의 등급을 얻으려면 이제 수특은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자세한 공부들을 해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대표 문항 분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수특에서 단어만 바꿨기 때문에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수특 자체가 이제 고3 아이들이 수능 보기 위해서 푸는 거다 보니까 전체적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1번 문항 같이 이제 주향 이동 단층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 깊이에 따른 연령 그래프가 요즘에 이제 고3부터 고2까지 핫 이슈처럼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땅을 깊이에 따라서 연령을 나타내 놓고 이게 습곡이냐, 향사냐, 배사냐, 정단층이냐, 역단층이냐, 이걸 묻는 문제였는데, 이번 수특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나와 놓고서 특이하게도 주향이동 단층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었고 질문이 제일 많았었던 건데,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고2니까 이렇게까지 어려운 것들은 좀 안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연령 방향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졌던 친구들은 당연히 이 문제가 어려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3번의 사층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19번 문항에서 정단층, 역단층의 내용을 이번에는 수특에서 그래프, 단어를 바꾸거나 그래프의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특 풀고서 이 내용만 알았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또 점수가 이제 깎여 나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큰, 너무 수특 위주로, 수능 특강 위주로 문제를 낸 거다라는 느낌만 아니면 굉장히 좋았던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2학년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좀 나눌 수 있는, 분산시킬 수 있는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총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기본적으로 푸시되 수능 특강의 내용이 정확하게 왜 이런지를 알아야 그래프가 반대로 바뀌거나 단어가 바뀌거나 했을 때도 놓치지 않고 풀 수 있다는 거. 그러려면 우선은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놓고 수능 특강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은 이제 고3 모의고사나 고2 모의고사 순으로 문제를 풀면서 단순하게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있게 그 문제를 해석하고